손을 얻기가 그렇게 윤석열 같은 이렇게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 20대에 당신한테 표를 갖다가 취직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줄 수 있는 청년들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직장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유경쟁 체제 속에서 시장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리버럴 데모크라시 이런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그런 리버럴 데모크라시와 자본주의적인 시장 질서 속에서 거기서 일자리가 이거 주고 저거 주고 하는 속에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온전히 지키는 그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다 주겠다 해서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걸 외무차관을 만나가지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한다는데 노력하는 모습은 좋죠. 그런 거 저런 거 인식을 하게 되는 공부라는 것이 금방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고 검찰총장 되는데도 벌써 당신이 14년 이상 걸렸잖아.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금방 그렇게 여론조사 1등 해가지고 금방 과외수업 한다 해가지고 금방 무슨 대통령 따먹는 자리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게 쉬운 자리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공부를 하려면 시간을 두고 느긋하게 제대로 공부를 제대로 올바른 스승을 밑에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당신이 올바른 정치를 하든지 뭘 모르겠는데 그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배워야 돼요. 큰 거 먹으려 하지 말고 걷는 하면 안 된다 말이야. 윤석열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예? 정치를 지금 윤석열은 지금 외통수했어요. 지금 아까 윤석열이가 자명을 해가지고 야당이 피로도가 고조된다 하는 것이 스카이데일리지에서 이제 크게 나왔는데, 예? 윤석열은 정치를 선언하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쉽지 않죠. 손에 피가 잔뜩 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를 안 하겠다 하면은 이것도 사람이 웃은 사람이 돼버리죠. 이제 스타일이 탱크라든가 부르도크처럼 확 하면서 막 앞뒤 안 가리고 막 앞으로 가가지고 막 먹이를 먹든지 막 물어 제끼든지 해가지고 막 돌진하는 부르도크 탱크형인데 고민하고 있는 상태 아니고. 그러면 솔직히 윤석열 씨가 검찰 생활 외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검찰 생활에 법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는 게 내 기획에. 그리고 이거 글 쓴 거 보니까 법 취지니 법이니 검찰 수사권이니 뭐니 법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내가 보기에는 전문적으로 지난번에 이틀 전입니까? 이틀 전에 윤칼세 TV에서 옛날 이명박 시절에 그 통일원장 했던 김태호 박사 원장이 좋은 이야기 10가지 지도자 10가지 덕목으로 했는데 정치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조금 알아야 된다고 해요. 뭐예요? 경제학, 역사, 정치이론, 철학, 역사, 경제, 정치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6개월 만에 다 배울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른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과외 수업을 급조로 해가지고 안 된다 얘기예요. 급하게. 공부를 하려면 공부하는 자세는 나는 평가합니다. 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하려면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얘기예요. 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꾸 듣기 싫은 오늘 윤석열 씨한테 내가 개인적 감정도 있는 거 만나본 적도 없는데 정치를 한다니까 하는 말이라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기가 차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검찰총장이라는데
한마디는 해줘야 되지 않냐. 인생의 선배로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 출신으로서 정치적으로 상관한 사람이 거의 아주 적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검찰 법정에 이런 것을 때를 못 벗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을 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가장 필수적인 지식이 법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변호사 해가지고 정치라, 줄리안이 그런 변호사들, 예? 변호사, 법을 해가지고, 로스쿨 해가지고, 변호사하고 오랫동안 해가지고, 정치도 하고, 뉴욕 시장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찰 출신들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미국에는 변호사를 하든지 검사 출신이 있어도 그 정치를 하려면은 일찍이 뛰어들어가야 돼요. 정계에. 윤석열 씨도 정치 뛰어드는 게 늦었어요, 이미. 왜냐면, 나도 역사 교수를 31년 했지만, 이 전공에 때가 어렸다가 묻어버리면 그 틀에 갇혀버린다. 모든 사고를 자기가 공부한 그 속에 묻혀버립니다. 처음에 우리는 20대 내가 인생을 어떤 직업을, 어떤 전공으로, 어떤 직업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선택하는데, 그 전공 직업에 매이다 보면은 그 세상 보는 눈이 그 전공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 법한 사람은 법적인 차원에서만 사람을 다룰 그렇게 인식을 못해요. 치과 의사들 사람을 볼 때 뭘 보느냐, 다른 거 안 보고 밥 먹을 때 이빨에 충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봅니다. 저 사람의 이빨은 그런 차원으로 상대방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치과 의사도 그래요. 내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 검찰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볼 때, 국민들 볼 때, 저 사람 수사로 올가매고 감옥에 쳐넣을 사람이냐, 아니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원에서만 사람을 본다 얘기예요. 그때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벗기가 굉장히 어렵다 얘기예요. 그 정치라는 것이, 멀리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한 2년, 3년, 몇 년을 나라를 비전 제시를 하고, 국가의 비전이 문제야. 국가의 프로블럼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람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그 국가적 목표를 위해서 같이 가보자 설득을 시켜야 되고, 끌고 땡기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먹이를 줘가지고, 하나의 그 목표 속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그 뚝심이라든가, 이런 배짱이라든가, 동기부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기를 알려주면서 그걸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가 그걸 개발해야 되고, 다른 나라라든가 이런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외교라든가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되는 어떤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요. 근데 윤석열 씨는 부르도크처럼, 망으로 이렇게 탱크처럼 막 헉헉헉 달려오면서 이렇게 호위무사식으로 칼집이식으로 했는데,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사람 수태 감옥에 쳐넣을 수 있어요. 주원장이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호요용이라든가 이선장이라든가 자기 그 개국 공신들 수만 명을 숙청을 해가 잡아 쳐놓고 죽이고 말도 못해요. 물론 주원장 예를 들어 안 됐는데 눈에 살기부터 빼야 돼. 눈꼬리에 있는 살기부터 빼야지. 눈매를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살기부터 빼야 된다 얘기예요. 사람을 잡아먹을 때 이렇게 인상부터 고쳐야 된다 얘기예요. 화장부터 해야 되고. 그 검찰 출신들 그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건 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가? 그건 자기 자신이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9년 동안 6년 동안 재수를 해가지고 사시 해가지고 어떤 그런 굉장히 외골수적으로 해서 쓴맛은 알았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는 재수를 오래 해가지고 쓴맛 단맛 알았기 때문에 그 내공이 있을 것이다. 두드려 맞는 맷집 같은 거는 키웠죠. 그러나 정치 생활의 유연성을 키우려면은 과연 뭐가 필요한가? 그건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죠.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데, 파평 윤씨의 윤씨들이 원래 최씨하고 윤씨가 고집 센 거는 대한민국 알아주지 않습니까? 윤씨, 최씨 고집을 엄청나게 세지 않습니까? 정치는 황소 고집, 소 고집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직력으로 다른 사람 소통하고 이야기 듣고 자기가 마지막에 판단하고 마지막에 판단하고 그것으로 합의된 결정 속에서 밀고 가고 그런 그 조직 팀 플레이가 되는데 그런 걸 그 검찰총장 하면서 어떤 조폭 스타일로 어느 조그만 조직의 대장으로서 이런 거는 으쌰으쌰 하면서 막 이런 막 무리하게 벌리는 거는 뭐 그런 건 재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검찰 조직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런저런 조직하고는 조직의 그게 다르죠. 그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치명적인 거는 성격적으로 윤석열은 정치가에게 필요한 유연성 이것이 부족하다 이게. 그 디플로마시 외교력, 친화력,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의견이 달라도 이렇게 친근할 수 있는 그 디플로마시 외교력과 결국 이제 유연성인데 듣고 이렇게 사물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유연성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정치가 꼭 필요한 외교력과 친화력과 유연성, 그 바이든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학교가 뭐 하버드도 아니고 예일도 아니고 프린스턴도 아닌데 바이든이 오바마 시절에 부통령 8년 하면서 저를 견뎌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된 게 뭐냐 이렇게 가만히 보면 물론 처복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친화력이라든가 유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도 이런 다른 의견 이런 걸 인내하고 참면서 꾸준히 이렇게 하는 그런 유연한 그런 그 성격이 있어요. 유연하다. 그걸 윤석열이가 과연 금방 가질 수가 있겠느냐. 이해창 씨가 판사 출신 아닙니까? 꼿꼿하게 50 시절에 무슨 마이너리티 소수 의견이라 해가 잘한 건 아닌데 한번 이렇게 뭐 대들고 튀는 발언을 했는데 그게 소수 의견이다 뭐 했는데 그게 뭐 신문에 보도돼 가면서 이 50 때 전두환한테 대든 이런 판사가 있었다면서 이제 과하게 이제 평가되면서 YS가 뭔가 이게 뭔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해창 씨를 판사로서는 탁월하죠. 근데 판사로서 탁월한 거하고 정치적으로 탁월한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김영삼의 착각이 있고 대한민국 정치에 비극이 있었던 겁니다. 판사로 오래 했기 때문에 판결하는 사람을 자체하고 판단하는 능력인데 판결을 오래 한 판사들이 정치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두 번이나 대선이 미끄러진 거 아니에요. 아들 병력 비리 마누라 관리가 잘 안 돼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해창 씨가 뭐 아들 병력 뭐 하지 말라고 수를 썼겠어요. 다 집안 식구들끼리 하다 보니 그래 된 건데 그 집안 관리라든가 이런 게 뭐 판결만 하고 꼿꼿하게 내만 꼿꼿하게 하면 판결은 판사가 됩니다. 정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종합예술인데 검찰도 오래 한 사람은 검찰적인 것이 몸이 꽉 찌들어 있는데 그걸 1년 만에 획 뺏기고 유연하게 바이든처럼 허허허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선언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황교안 씨도 이번에 가니까 또 정치 재개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황교안 씨는 정치 재개 안 하고 다른 데 갈 길이 없다. 로스쿨도 오라는 데 없어요 지금. 로스쿨도 지금 뭐 강의를 못하고 있는데 대학에 강의가 안 되는데 누가 황교안 씨를 부르겠습니까? 이 사람은 다시 정치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기지개 이렇게 정치 선언하면 계속 있으면 황교안도 죽어요.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그거 한참 일할 나이고 이것도 국가에서 뭔가 하긴 해야죠. 제가 뭐 황교안 씨 이렇다 말하는 거 아니고 정치를 이렇게 출사표를 던져야 되는데 제갈공명이가 3교 철회에 해가지고 유비한테 발탁 3번을 찾아가서 좀 봐달라고 해서 유비의 3고 철회에 의해서 제갈공명이 출사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게 3분지게 중국의 천하를 3분으로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유비가 촉으로 가서 이 송건하고 조조하고의 양대 산맥에서 다시 하나의 세 번째 말뚝을 박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면서 세력균형으로 이걸 하면서
출사의 명분을 한 게 좌갈공명의 출사표였죠. 근데 지금 한계한 씨가 지금 윤석열이가 정치의 선언의 출사표, 이게 참 저는 참 궁금한데, 그냥 정치할 수 없습니다. 출사표를 던져야 되는데 명분이 뭐냐 이야기예요. 윤석열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손에 피를 잔뜩 묻혔는데 그거 어떡할 거냐 이야기예요. 탄핵하면 어떻게 건널 거냐 이야기예요. 그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딜레마라 이야기야. 그러면 결국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위무사 따까리 이집 떼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최동욱의 호위무사 따까리, 문재인이 주사파의 호위무사 따까리, 칼집이. 그러면 그 호위무사를 떼고 대통령 되겠다? 그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호위무사, 자유무사, 그런 정치 선언이면 그건 명분이 되고 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황교안 씨가 지난번에 정치를 다시 하려 했다가 선거 10시, 새벽에 10시 반인가 해가지고 참패하니까 사표 내고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컴백하는 명분을 잃어가지고 지금 다시 들어왔는데도 조선일보가 좀 기사 쓰고 이렇게 하지만은 태국 국민들이라든가 일반 보수 국민들이 시큰둥하잖아요. 뭐 미국 가는 게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정치가는 특히 들어올 때 나갈 때 이 진퇴를 분명히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들어올 때 나갈 때를 그걸 스마트하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정치 선언에 과연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느냐. 말을 자꾸 돌리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호위무사 따까리, 대한민국 체제를 일으키는 호위무사가 되려고 해야지, 마음을 비워야지. 내가 대통령이 내가 1등인데 하지? 그 거품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론조작으로 해가지고 1등 한 거니까, 지금 당신 여론조사 내려갈 수밖에 없어. 지금 31%라 그러는데 또 내려간다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문재인 씨도 지금 반격을 할 수밖에 없죠. 문재인 씨는 지금 반격을 하려 할 겁니다. 윤석열이가 1등으로 올라가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등, 2등이 합쳐서 이러니까 이제 비상이 걸렸는데, 그럼 이제 두 가지 카드죠. 박근혜 대통령을 8월 15일 이전에 풀어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용서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윤석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윤석열의 지지도가 계산될 수밖에 없죠. 그런 카드가 많이 들어서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유나이티드 프론트, 보수들이 하나로 단결하게 되면 골치 아프다. 최대한도로 어쨌든 늦춰라. 됐든 그래. 최선을 늦추고, 개헌이죠. 2018년에 개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자유를 빼려고 그러세요.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남하고 똑같은 민주주의예요. 다만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인데, 많은 국민들이 그걸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 용어 전설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자유를 빼가지고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사람 중심의 인민민주주의를 하려 하다가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거 아실 겁니다. 온 헌법 전문에 자유를 빼고 사람 중심으로 한다고 난리통 벌이다가 너무 서둘렀죠. 근데 작년 4월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회가 패스트 트랙이 된 거 아닙니까? 악법을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악법에. 마지막 한 방이 지방
주민자치기본법이 그다음에 4.3 특별법 개정안 그다음에 정말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개헌 정부 권력구조 개편. 그건 뭐 우리가 한번 보면 내각제식 이원집정제 대통령의 힘을 빼는 거죠. 왜냐면 문재인처럼 대통령의 힘이 강하면 또 자기를 구속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산에 구치소를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양산에서 지금 데모로 해가지고 오지마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프다고. 예? 문재인 씨가 지금 갈 데가 뭐냐. 지금 김정숙 여사가 잠을 못 잔다 이게. 뭐 남자들이야 뭐 집 없으면 뭐 여관방에 가든지 어떻게 뭐 쭉 하지만 여자들 고민이 깊어집니다. 김정숙 여사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면.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나쁜 건 다 아는데, 북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데, 자기 자신이 북한 쪽노릇 해도 북한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수사파들이. 네. 이원집정제, 내각제 등 대통령 힘을 빼는 거 이원집정제. 그 김문성이가 하려다가 대통령하고 사이가 틀어진 게 바로 이 개헌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뭐 4년 중임제. 지금까지 대통령이 문재인 씨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총리입니까? 지금 2등, 서열 2등, 3등 하는 그 두 사람 다, 응?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거수기가 돼가지고 문재인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냥, 정세균이든지 이낙연이든지 이재명이든지 청와대 앞에서 박 대통령 앞에 뭐 이래 합시다 하면은 자기 의견도 못 꺼내고 문제가 많은데 종부세니 뭐니 해가지고 뭐 법들이 많은데 그냥 말도 못하고 예 하면서 북한의 북조선 노동당이 김정은이가 지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하다가 이번에 4월 보궐선거에서 부산하고 지금 서울에서 완전히 참패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이 지금 완전히 문재인이가 됐기문에 뭐예요? 사당화가 돼버렸다. 당이 사당화가. 혼자서 마음대로 해버려. 북한의 공산당도 노동당도 아닌데 더불어민주당이 당으로 이미지가 완전히 할 말도 못하고 지금 대깨문한테 완전히 지금 문재인의 그 독재 권력에 의해서 지금 당이 그렇게 사당화가 되고 무력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핑계가 되죠. 4년 중임제를 하든지 대통령의 힘을 빼자.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은 외교라든가 국방만 하자. 그리고 임명권을 국무총리한테 주자 하면은 대통령 허수아비가 돼버린 거죠. 그럼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전 정권의 대통령을 쳐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뭐 공수처도 조정하고 이러면 임기라든가 잘 조정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당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각제로 한번 가보자.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끼를 던지면 뭐 어떻게 혹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응? 뭐 이중대 소리 국민의힘 이중대 소리 많이 듣는데, 예? 그거 지금도 뭐 5.18 뭐 가서 뭐 반성하자 해가지고 많이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당도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이라든가, 정신구조라든가, 주의 주장 그런 것에 뭐 비례대표제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인들을 임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하고 지금 좀 이렇게 짝짝꿍이 맞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각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여야 정치권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그 사람들끼리 어떻게 뭐 비빔밥을 좀 만들어 보면은 뭐 권력을 좀 리턴 매치를 해가지고 뭐 사돈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길거리에 있는 바치고 있는 탄핵 반대 세력의 정치 지도자들을 누를 수만 있다면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이제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조를 볼 수가 있고 여기 또 이제 김종인 씨라는 인물이 이제 그 뭐 81살이지만 가만히 있겠습니까? 뭔가 국물이 있으면은 뭐 한창 보니까 엄청나게 건강해요. 정치하는 사람은 왜 그러고 정말 건강하더라고요. 예?
뭐 김종필 씨는 정치가 허업이라 하고 뭐 그렇지만 아이 정치하는 사람들 정말 뭐 정말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근데 80 하나 돼서 정정해서 또 뭐 일거리가 없을까 해가지고 뭐 금태수님 만나고 또 뭐 곧 아마 윤석열이나 안철수도 또 만나고 또 한마디씩 하고 또 기자들 따라붙고 하면 또 이게 가십으로 올라가고 또 뭐 수백만 원 뭐 비싼 구두에다가 짱짱하게 젊게 옷 입고 착착 나가면 또 언론이 받아 쓰고 하면 또 김종인 씨 주가가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 사람 김종인 씨가 또 어디에 붙어서 무슨 역할을 할지도 그것도 좀 우리 이 참 김종인 씨 없는 그것도 참 이 주목거리입니다. 언론이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자, 윤석열 씨는 이러다가 정치인은 초년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찐득이처럼 붙을 거라고. 예? 이게 말하면 정치판에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이 해치 혓바닥으로 현혹시키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절비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교수들도 이 지식의 입으로 이제 먹고 살지만 정치가야 그야말로 이 해치 혓바닥으로 이 국민들을 현혹시킨다든가 국민들에게 사탕발림을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게 정치 기술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윤석열 씨는 그 주변의 정치 브로커들이 잘 안 붙게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신세 망치죠. 나라도 망치고 신세도 망친다. 그 정치 브로커냐 진정한 인물이냐 그런 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러면 누가 저 사람은 브로커다 저 사람은 뭐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명예훼손을 가는 것이고 제가 뭐 윤석열의 참모도 아닌 것이고 하여간 사람을 보는 그걸 잘 모르면은 이게 들어갔다가 그냥 사카닥지라 그럽니까? 그걸 가다가 이용만 나오고 뻥 해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낭떠러지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이용해가지고 대치는 기술이 정치가들이 기술자 아닙니까? 기술 아닙니까? 들어오게 해가지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딱 내쳐버리면 길거리에 그냥 나앉아버리는 거죠. 그게 정치판 아닙니까? 그게 정치 기술이고. 네. 자기 스스로가 정말 충직한 전문적인 그런 기술자들의 팀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학습도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뭐 마피아 군단 아니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룹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룹핑을 온전하게 좋은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그룹핑은 애국심으로 뭉친 사람이야 근본적으로 돼야지.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술 사람들 여러 가지 그룹핑이 되겠지만 그런 그룹핑에서 윤석열 씨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이 어느 정도 수명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어느 정도 정치를 성공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자신의 신복 자신의 브레인 트러스트 브레인 그룹 참모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처음에 팀을 짜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기간이 많은 건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정치가가 되는 것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쉽게 먹으려 하다가는 큰 거 다친다. 우선 마음을 비우고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적폐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정권 교체에 자기 자신이 미랄이 되겠다. 체제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내가 마음을 비웠다. 내가 시다발이 내가 호위무사가 되어서 당신들을 지키겠다. 당신들을 보호해주고 당신을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체제를 지키겠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헌법정신을 지키겠다.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죄를 잘못했는데 이제는 죄를 치수려면은 속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무슨 일인지 하는데 화장실에서 똥물까지 오물까지 치우는 힘을 꾸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목과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자세를 낮춰야 돼요. 내가 뭐 무슨 죄가 있느냐? 어림도 없어요. 두고 보시오. 그 자세로 당신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동안에 칼집이 역할을 했으면은 이제는
누구의 칼잡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칼잡이, 대한민국의 호위무사로서 재탄생 되면은 될까 말까,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될까 말까다는 얘기예요. 제발 마음을 비우고 역사 이 도정에서 길게 보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정치를 하든지 또 뭘 인생을 마지막 여생을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졌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